안녕하십니까, 백평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할 게 있는데요. 단순하게 한 정당의 당대표를 뽑는 선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고발뉴스에서 방송되고 또 쇼츠로도 올라왔는데요. 그 흔히 말하는 그 친청계 정청래를 엄청나게 지지하는 그런 유튜버, 예전에도 좀 논란이 많았죠. 뭐 손혜원, 정봉주 전 현 의원 관련해서 그때 칼춤을 추네 마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그 데리고 있는 총무라는 그 여직원, 제가 알기로는 기자로 알고 있는데 그분한테 또 무거운 의자를 던져서 주저앉게 만들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특수폭행으로 뭐 고발도 당했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또 그 채널에서 구독자가 생방 중에 채팅으로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례를 암시하는 그런 채팅을 써가지고 지금 또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신원 확인에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저는 참 참담합니다. 그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사실 그 유탐사의 강진구 기자가 현장에서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도 그 이상하게 정청래를 지지하는 유튜버들은 굉장히 폭력적이더라고요. 마치 그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극우 이상으로 그냥 폭력 집단처럼, 반국가 집단처럼 그렇게 과격하게 행동하는, 물리력을 동원하는 그런 일이 이 청래파 유튜버들에 의해서도 보여지고 있고, 꽤나 또 유명한 그 기자 출신 유튜버도 침을 뱉는 듯한 그런 상황이 연출돼가서 이게 전당대회인지 아니면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전쟁 선포인지, 아니면 정당이라는 그 막강한 이 권한과 권력을 등에 업고 조용한 쿠데타를 벌인 건지, 저는 이게 이런 게 쿠데타냐면은 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자신의 어떤 그 개인적인 사리사욕에 근거한 정치적인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걸로도 보기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거를 지금 대통령이 하나씩 이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살해 협박까지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이 청래파는 민주당이 그동안 10여 년 동안 지향해왔던 가치들과, 또 민주당이 그동안 4.19 민주 혁명, 그리고 5.18 민주운동, 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천하는 그런 정당의 성향이 있거든요. 거기에 과연 부합하는지 참 우려가 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잘 준비된 일종의 쿠데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청래파는 단순하게 이 한 몇몇, 근데 이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민주당 강선우 의원 지금 전에 한번 그 기초 의원이 공천 받으려고 1억을 그 사무관인가요? 보좌관한테 이제 전달하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기초 의원 그게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할 가치가 있나? 사람의 어떤 이 권력에 대한 양망이 이렇게 센 건가?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국민의힘 그 기초의원들 뉴스 언론 보도된 거 보면은 또 대가를 받는 게 그 지역에서 이
구의원이 됐건 시의원이 됐건 할 수 있는 게 많은가 봅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챙겼다가 또 언론 기사화돼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번에 전당대회 재연임을 목적하는 게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 공천을 관련해서 뭔가 크게 뭔가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그러진 않겠죠. 근데 강선우 의원은 무죄로 이제 뭐 무혐의로 나왔지만 어쨌거나 1억이라는 돈이 오고 가는 걸 보면은 이게 공천 장사라는 말이 헛소문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지금 뭐 이 총래파 쪽이 그런 걸 뭐 노렸다 볼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또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고소고발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디테일한 말을 못 하겠는데 어쨌거나 그런 의혹이 된다. 왜냐면 실사례가 이제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어렴풋이지만 뭐 이 청래파 쪽 사람들은 워낙 표현의 자유를 억압을 하고 언론 탄압을 하고 또 툭하면은 고소고발을 말하니까 참 이게 합법적으로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좀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뭐 5060 군부 독재랑 뭐가 다른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요, 어제가 이제 엊그저께가 8월 15일, 오늘은 8월 17일, 어제는 8월 16일. 광복절 기념해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친일파 재산 환수 올 12월 달에 전문 기구가 발족하거든요. 그 전에 이제 구성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파악된 게 꽤 많은가 봅니다. 375억인가? 그 정도 예상한다 하더라고요, 환수 금액이. 아마 이제 친일파들은 대법원까지 갈 것 같고, 대법원의 그 현재 대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그 인적 구성으로는 또 100% 친일파의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보나마나.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친일 청산하기가 어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일각에서는 친일파 뭐 손자 손녀 정도 되면 자기네들이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난 게 죄는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지금 꽤나 옹호를 해주는 것 같아요. 뭐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뭐 자기가 친일파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서 어쩌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깨달은 게 우리 집안이 친일파 집안이었구나.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 지금 손자 손녀에 대해서 이제 막 비판적으로 막 공격할 수도 없고, 물러나라 뭐 그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 당사자들이 알아서 처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식민지라는 그런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었잖아요. 잘 보세요. 저는 지금 친일파 집안에 배우들이 많아요. 은근히 가수도 있고 배우도 있고 골 때리는 거죠. 그만큼 자본주의다 보니까 자본력이 있으면 연예인 데뷔하는 게 쉽다. 예를 들면 기획사한테 뭐 돈 주면 안 쓰겠습니까? 뭐 기획사라는 게 돈 벌려고 있는 거지 뭐 명예를 추구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스타 배우가 되고 싶고 드라마나 영화도 나가고 싶고 광고도 찍고 그리고 싶은데 그냥 기획사 오디션 보면은 눈통이 높단 말이야. 근데 기획사 사장 자체를 그냥 매수하거나 아니면 그 자기 돈으로 그냥 기획사 차려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소속 기획사가 있으면 그 기획사에서 전문적인 그 영업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마케팅하면 되는 거고, 또 방송 쪽에 인맥이 좀 있는 분들 또 섭외하면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모델이나 광고나 이런 데 또 연출되기 좋죠. 어쨌거나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뭐 유죄, 무죄 이런 것도 다 자본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비판하기 어려운 게 그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만약에 또 이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와 뭔가 갈등이 있어서 군사적인 마찰까지 있을 것 같다. 근데 군사적인 어떤 분쟁이 발생했는데 흘러가는 걸 보니까 대한민국이 패전할 것 같은데, 자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친일파들은 준비된 배신자들이죠. 야, 또 팔아먹자. 밀실에서 조약 맺어서 대한민국 외교권, 주권 이거를 일본에 넘긴다. 그러면서 이제 100조를 받으려나? 100조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요 100경 정도 돼요. 100경. 1경이 아니고 100경. 특허권부터 시작해서 상표권, 모든 상표권 디자인 관련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산의 가치는 100경이 넘습니다. 1000조가 1경이죠. 100경이 넘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1경 쓰고 99경 챙기면 엄청난 이득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친일 조직을 그냥 1경 1000조 규모로 편성을 해서 자기네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이권과 경제에 관련된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 또 현재 설비되어 있는 근간산업 등등 대한민국 통째로 넘겨받는 조건으로 1000조를 쓰고 99경을 챙기는 남는 장사죠. 보세요.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배신하고 같은 동족을 생체 실험을 하고 그렇게 실험실 동물처럼 취급해도 후손은 뿐만 아니라 첫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나중에는 스타 연예인이 돼가지고 막 또 국민적 사랑을 받는 영웅시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잖아요. 불이익도 없고. 그러면 그때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대부분 그 순간이 되면 앞다퉈서 다시 친일 매국을 할걸요.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 대한민국을 배신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나라의 애국자보다 매국노가 많아지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대한민국을 보면은 풍전등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야 좀 잘 나가고 군사력 좀 되고 또 미국이 그런 걸 허락하지 않고 있고 우리도 완강히 저항하고 있고 만만치 않기 때문에 또 여차하면은 북한이 또 핵미사일을 날릴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냥 북한은 또 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자기네 거라고 또 인식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본이 쳐들어오면 쏜다 할 수 있죠. 일본 본토에. 그렇다고 또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그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쓰러지다면 저기는 우리 땅. 일본 우리 땅 부딪히면 본토에 핵무기 몇 개 날려줄게가 되는 거죠. 준비된 배신자들이 42%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조계대선 절대 잊지 않거든요. 1400만 명 정도가 준비된 배신자들이고요. 배신에 대해서 묵인해 줄 사람들이고 배신해도 박수 쳐주고 응원해 줄 사람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프랑스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는 국민들이 배신하지 않아요. 해도 극소수일 거야 아마. 한 0.01% 될까? 대한민국은 친일 역사관을 찬양을 해도 대한민국 국민은 할 수 있는 게 식미밖에 없다고 말을 해도 42%, 즉 1400만 명이 힘을 실어줍니다. 순간이고 이 대한민국 날아간 건 순간이에요. 우리는 준비된 배신자들이 아직도 잘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 2-3명 처벌됐나? 나머지는 그냥 잘 살아요.
아무런 제지 없이, 심지어는 친일파 후손이라는 게 알려져도 여전히 영화 치료 잘하고 있고 국민 스타 배우로 열심히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그쪽에서는 뭐 이 배우가 비록 친일파 자손이다 하더라도 독립운동가를 연기했네 뭐 했네 하면서 그렇게 합리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이거죠. 친일을 해도 잘 사는 방법이 있다. 친일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잘 나간다. 국민적 영웅이 된다. 국민 배우가 되고 국민 가수가 되고. 문제가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국가가 강건하게 존속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